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1년 12월 19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0대 중학교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혈기왕성하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축구를 하던 아이들과 달리 저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농구를 주로 했습니다. 운동장 바닥이 흙바닥이라 공도 잘 안 튀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학교 시설들도 참 많이 좋아졌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코팅이 잘 된 농구 코트며 잔디구장이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심지어 농구 골대에 그물 설치 안 되는 건 국룰이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사가정에 살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 무렵쯤부터 매년 홍수만 나면 범람을 반복하던 그 중랑천 천변으로 자전거 도로와 공원 같은 게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전만 하더라도 중랑천은 악취가 나고 똥물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쪽으로 농구 코트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날 모래 날리고 손끝 더러워져가며 농구하던 저희에겐 엄청난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아마 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중랑천 농구 코트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농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늦어 가로등 불빛도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나머지 저희는 마지막 딱 10점만 더 하자고 하곤 그 불 꺼진 어두운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실수로 너무 높게 패스볼을 던지는 바람에 그만 친구가 그걸 잡지 못하고 저희가 공을 낚아채기도 채 전에 중랑천으로 공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지금의 중랑천을 아시는 청자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랑천이 지금의 수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물가로 내려갈 수도 없이 그 가시덤불 같은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아무튼 제 과실로 공이 중랑천에 빠지자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문방구에서 한 15,000원, 20,000원이면은 그 싸구려 농구공 하나 사거든요. 그럼 제가 그 용돈 털어서 사주면 돼요. 하지만 그때 물에 빠진 농구공이 친구가 산지 얼마 안 된 나이키 정품 농구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사이에도 공은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일단 신발을 벗고 중랑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이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저랑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지점에서 이렇게 천천히 물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너무 심해서 이미 종아리가 막 다 긁히고 쓸리는 느낌이 났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똥물 안에는 유리 조각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전혀 알 수도 없었지만 저는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골반, 그리고 허리. 제가 한 35%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오는 농구공을
마침내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절대 과장도 아닌데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손이 갑자기 제 종아리를 꽉 하고 쥐어잡는 거예요. 전 양손에 농구공을 쥔 채로 깍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넘어지며 중랑천으로 입수했어요. 그 공포감, 그리고 이물이 굉장히 더러운 똥물이라는 강박, 머릿속이 까매지더라고요. 저는 사정없이 물장구를 치며 제 종아리를 잡고 있는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 사정없이 물을 찼어요. 그러다 이윽고 천천히 그 손이 풀려났고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제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며 물 밖으로 서둘러 뛰어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내는 그 우스꽝스러운 소리와 그 물범벅이 된 저를 보고 왁자지껄해 하더라고요. 저는 나오자마자 야, 미친, 누가 물속에서 내 종아리 꽉 쥐어잡았다? 진짜야. 그랬더니 친구들은 저 새끼 쪽팔리니까 핑계대는 거 보소? 막 이러는데 진짜 제가 단순히 무언가에 걸린 거라면 그런 느낌을 절대 못 받았을 거예요. 팔씨름할 때 양손 꽉 맞잡는 정도 있죠. 아주 그 이상으로 터질 듯이 쥐어잡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젖은 옷에서 물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너 다리, 이러길래 내려다보았더니 물에 들어가면서 그 가시덤불에 긁혀서 온 다리에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제 다리에 피를 보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일단 수도가에 가서 씻자며 근처에 있는 수도가에 가서 깨끗한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리곤 귀가를 했더니 엄마가 야, 그거 말하면 농구공 하나 사줄 텐데 뭐하러 거기까지 들어갔냐, 이렇게 혼내시곤 다리에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곤 풀독 때문인지 밤새 다리가 간지러운 데다가 그 선명했던 사람 손의 느낌, 그리고 그 소름 돋는 발바닥 밑으로의 똥물 느낌, 저는 그대로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다리가 걱정되셨는지 엄마가 약을 발라준다며 아침 일찍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얘가? 다리가 이게 뭐야? 너 뭐 했어? 하며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가시덤불 때문에 막 듬성듬성 이렇게 핏자국이 맺혀있는 제 다리 위로 사람 손자국 모양의 붉은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물속에서 누군가 제 다리를 잡았던 바로 그 위치예요. 엄마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둘러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바로 그게 귀흔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이 장마철에 종종 범람을 해서 사고가 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그런데 제가 농구하던 그 자리는 그런 소문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가가 흘러다니며 떠돌아다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귀신 입장에선 중랑천에 굳이 맨발로 들어갔던 녀석이 저 말고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